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4% 상승, 코스닥은 0.30% 상승 마감을 하면서 최근에 뭐 이제 시장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많이 좀 답답하죠. 삼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박스의 상단은 한 88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21선 다시 좀 올라타주고 이렇게 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줘야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되게 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총격을 당하면서 다행히 이제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에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좀 오히려 그 부분이 시장에 큰 어떤 불확실성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멤버십 방이랑 스터디 방에도 이제 멘트를 드렸지만 되게 좀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시장의 방향성을 훼손시킬 만한 뭐 사건은 저는 아닌 것 같다. 뭐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멘트 드렸는데요. 뭐 걱정할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미국 선물 지금 크게 좀 반등하고 있죠. 이렇게 이 상태로 오늘 뭐 본장 때도 상승 마감하면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계속 멘트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지금 90%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썸머 랠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함과 동시에 시장이 좀 어떻게 방향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1년 뭐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다면 이제는 물가는 이제 거의 잡혔죠. 만약에 2%대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얼마나 좀 경기가 좀 좋아지느냐 요런 부분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은 이제 경기 쪽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일단은 좀 갖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부터 해서 뭔가 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길 우리는 좀 바라야 되겠죠. 근데 이대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고 이제 고금리 이제 상태로 지속하는 게 경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스탠스로 가서 계속해서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신호탄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 하는 시점에 어떤 뭐 경기의 상황,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당분간은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뭐 우리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사실 코스닥밖에 없어요. 뭐 다우, 나스닥, S&P 500 최근에 뭐 이제 러셀 2000 지수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들 구성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러셀까지 오르는 거 보니까 빅테크 쉬는 동안 시장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수급이 소형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시장은 꺾이기 힘들다. 당분간 더 간다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고 미국의 어떤 이런 흐름이 우리 증시까지 좀 이어지는지 우리 증시도 지금까지 뭐 대형주 상반기가 대형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대형주에서 좀 이제 중소형주로 좀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된다. 아니면 미증시의 이제 중소형주로의 수급 쏠림이 뭐 일시적으로 끝나는지 지속되는지 이제 빅테크들 움직이랑 좀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보면은 뭐 다우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뭐 빅테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뭐 다 오릅니다. 다 올라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에브리띵 랠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에브리띵에서 철저하게 제외되고 있는 단 하나가 이제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뭐 미국 증시랑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뭐 버티고 있는 이상 이 하방을 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날도 여기 진짜 깨면 뭔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서 되게 좀 걱정이 많은 구간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멘트 드렸고요. 반등 나왔고
좀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의 중간값을 회복해주면서 여기 중간값을 회복해주면 21선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이 되게 좀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도 멘트를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딱히 시장에서 뭐 엮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제가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기 전에도 트럼프 이제 TV 토론 미국의 대선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이 조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지금으로서 좀 합리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방산주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방산주는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뭐 최근에 뭐 수주 잔고 뭐 수주 계약 체결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잖아요. K방산이. 그래서 방산주는 트럼프 아니어도 좋고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서 또 좋을 수도 있어서 방산주는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뭐 여러 번 제가 드렸었죠. 그중에서 딱 두 종목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뭐 여러 번 뭐 이때도 또다시 뭐 신고가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뭐 한 이쯤인가 뭐 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방송하고 좀 밀렸지만 다시 이제 신고가 보러 가죠. 그러니까 뭔가 현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의 주도 종목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를 터치 못하고 내려가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처라도 어찌됐건 터치는 한번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현대로템은 여기 이제 신고가 4만 5천 뭐 한 5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뚫으러 진행이 또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서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월봉으로 봐도 여기 이제 이것도 멘트 드렸었죠. 4만 1,000원이랑 4만 5천원 이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좀 뚫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사는 저는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 이렇게 좀 두 종목 좋게 보고 있어서 여러 번 좀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주로 좀 뭐가 엮일까 보고 있다가 제가 좀 뭐 방산 쪽이랑 비트코인 도 뭐 관련주로 좀 테마적으로 일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멘트를 어제 이제 주말에 드렸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랐어요. 바닥 찍고 지금 한 3에서 4일 정도, 오늘도 뭐 한 4%, 5% 가까이 일단 상승이 나와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관련적인 테마로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북주도 물론 그러니까 트럼프 하면은 뭐 누구나 떠올리듯이 대북주 혹은 이제 재건주 떠올릴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이제 뭐 종전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좀 트럼프 입에서 직접적으로 뭐 대북 관련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으면 한번 시세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것 같은데, 그런 뭐 멘트가 전혀 없이 단순히 그냥 트럼프의 총격 이슈로 인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시세가 이어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보고만 있습니다. 오늘 뭐 인디에프가 빠르게 상한가 가고, 뭐 일신석재, SG, 뭐 다선 네트웍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조금 얘네들도 언제쯤 제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좀 큰 종목들 있죠. 뭐 데아티아이라든지 예전에 움직임 좋았었던 뭐 아난티라든지 요런 애들이 갭 띄우고 오늘 죽었는데 시세를 뭔가 좀 이어가는 흐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좀 잡주들, 소형주들만 움직였잖아요. 거래 대금도 별로 안 실리고. 근데 이런 애들이랑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좀 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단발성 이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전력 설비도 뭐 제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다. 얘네 좀 더 남은 것 같다라고 계속 뭐 멘트 드렸었고요. 재룡전기도 다시 뭐 신고가 향해 또 갈 수도 있는 그림이고, 현대일렉트릭이 저번 주에 이제 한번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진전기도 조금만 더 오르면은 또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얘도 좀만 더 오르면 아마 편입이 될 수 있어서 얘도 좀 관심 갖고 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재룡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요런 이제 큰 형들은 잘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애들 있죠. 급등주들. 재룡산업이나 세명전기, 뭐 대원전선 이런 애들은 지금 계속 조금 갭 띄우고 죽고 갭 띄우고 죽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뭔가 단타 물량들 털어내면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 멤버십 방에서 여러 번, 한 두 번 정도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 하고 이제 익절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정도 가격이 갖고 있다가 팔고 종가 베팅해서 팔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 가격에 갖고 있을 때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제가 들고 가려고 했어요. 전고점까지 뭐 갖고 가면은 이게 퍼센티지가 안 나오네. 한 30에서 40%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악재가 나와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대장이었던 재룡산업이 대주주 매도 이슈 나오면서 시간애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됐고, 그 최근에는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럽죠. 그래서 조금 이제 투심이, 그러니까 큰 형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데 좀 작은 애들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일단 조금씩은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재룡산업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 한번 피날레 슈팅하러 가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면은 이제 좀 관망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트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넘긴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10일 날, 목요일은 아니었고 10일 날 움직임이 있었는데,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게 작년 DTNC 아로가 대장이었을 때가 작년 한 11월, 12월 이때쯤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나서 사실은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전당대회라는 재료로 아주 큰 시세를 내기는 힘들 것 같고, 전당대회 앞두고 한두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요번 주, 다음 주 이제 23일이 전당대회니까 요번 주 말 정도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뭐 태양금속은 이미 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뭐 DTNCR로나 덕성 애들이 시간에 갔다가 밀리면서 이제 응봉으로 끝나버렸고, 아무튼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메인으로 볼 만한 그런 테마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얘네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뭐 트레이딩 구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15일에서 17일 사이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17일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유력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홀짝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뭐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한 입 정도 먹을 거리는 이미 이제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네들이 재료 소멸로 죽는지, 아니면 규모 자체가 정말 워낙 크잖아요. 30조 정도 되니까 재료 소멸 되지 않고
정말 불을 한번 뿜어주는지 그거 확인하고 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좋아는 보이지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너무 이제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전 수주 결과가 좀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가 좀 잘 나왔을 때 지금 조금 이제 큰 형들이 먼저 움직임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G2파워나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이나 뭐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는 뭐 아주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좀 올라주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럼 오늘은 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제가 뭐 방송도 하지만 블로그에도 뭐 여러 가지 도움될 것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저희 멤버십 방에서 매매했던 거, 뭐 이제 VT라는 종목으로 한 56.5% 수익 실현한 거, 그리고 이제 뭐 단타로 들어가서 대원전서 뭐 한 7.5%, 리가켄바이오 뭐 한 12% 이렇게 뭐 수익 낸 것들 제가 매매일지 뭐 그냥 단순히 타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서 어떤 공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스윙이나 단타 한다고 해도 기업에 대한 공부가 좀 뒷받침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매매일지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도 자주 오셔서 좀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방송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